안녕하세요. 6월 27일 장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좀 힘든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 264개, 하락 종목 622개,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종목 492개, 하락 종목 1062개입니다. 상한가도 단 한 종목만 나온 만큼 시장에 자금이 많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랑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반대의 모습이에요. 코스닥은 이제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좀 박스권 하단부에 있는 모습이고, 언제 이제 이탈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좀 그런 모양으로 좀 하락 쪽으로 이제 위험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고, 전저점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전고점 박스권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코스피 등락 상승폭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종목 264개, 하락 종목 622개인 만큼 상승보다 하락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같은 이런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스피가 그 지수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좀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좀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대형주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모양이냐면, 시세를 내고 나서 좀 주가가 눌려있는 모양의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KBI 메탈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6월 20일 날 이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를 내고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장기 이평에 지지를 하거나 60일선, 121선, 241선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에 좀 중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어느 정도 내고 고점에서 세력이 나가는 적이 없으면서 주가가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주가가 쭉 밀리면서 장기 이평을 지지하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이에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5월 21일 날 시세가 내고 나서 상단 부근에서 거래량이 없고 세력이 털고 나간 흔적이 없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61선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양봉으로 어쨌든 이제 16,800원 자리를 다시 한번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고 전력란 관련주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재룡전기나 뭐 이런 땡땡 전기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한전선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SDN인데, SDN 같은 경우도 5월 23일날 신고 그 2350원까지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봐야 여기 6월 초에 이제 양봉 3개 나온 게 전부이고, 얘도 이제 AI 관련으로 해가지고 전력란, 이제 태양광 관련주죠. 그리고 지금 SDN 같이 태양광 쪽은 오늘 트럼프랑 조 바이든이 이제 TV 연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맞춰가지고 미국 대선주로도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121선까지 눌려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121선에서 아래꼬리 양봉으로 장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SDN 같은 경우에는 1515원만 지지된다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1700원에서 2000원짜리까지도 상승 가능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보성파워텍인데, 보성파워텍도 보시면 지금 5월 29일날 4655원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20% 30% 한번 찍고 나서 6월 초에 동일하게 그러거나 주가가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땐 저점 추세가 4월 30일, 그다음 6월 10일,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해서 한 달 간격으로 저점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성파워텍이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원전 관련주고, 사실 이제 SDN이랑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관련주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TV 토론 오늘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선이랑 엮여가지고 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인데, 우리기술도 원전 관련 주면서 이제 5월 29일날 음봉이 길게 내려와서 고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은 없어요. 사실 나간 거래량은 없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게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위에서 살짝 반등이 세게 나오고, 이제 뭐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61선에 완벽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사면 61선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차트를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지만, 아마 지금 자리에서 요 5월 15일, 16일, 17일 요 만들었던 이 상단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인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네 가지 종목이랑은 좀 다른 패턴인데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크게 매집이 되어 있고, 이제 재무상에서 뭐 부채나 유보나 뭐 당기순이익이나, 그러니까 재무가 좀 문제가 되는 재무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미래생명자원은. 그래서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주 관련 주고요.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그다음에 한일사로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로 둘 다 차트가 좋던데, 그래서 이렇게 뭐 5종목, 미래생명자원,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대한전선, SDN 5종목 빠르게 차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보시면은 대한전선이에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서 시세를 난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요 처음에 5월 13일날 만들었던 이 상한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요 추세는 무조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저항을 우리가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 추세선 상단 구간을 요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는 어떠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 자리를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면서 이 상단 구간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손절 라인은 14,900원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4,9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요런 식의 뭐 추세를 만들어 가면 다시 한번 전고점 19,800원짜리까지 좀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사실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좀 세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고점 이후에 5월 말 요 주봉 캔들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없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러고 나서 6월 10일날 바닥을 만드는 저 십자 양봉 캔들에서 거래대금이 어쨌든 들어오면서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5,300원, 그 다음에 14,900원 요 라인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SDN인데, SDN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보시면 바닥에서 시세를 냈다가 지금 주봉의 21선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가 지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내일 이게 양봉으로 아마 끝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시가가 좀 양봉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내일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1,500원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추세가 전환이 돼서 단기적으로 1,800, 1,760원 자리까지 반등이 좀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15%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정확하게 헤드앤숄더의 모양으로 반등의 패턴을 만들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자리에서 횡보만 나와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름대 하단부 자리까지, 그러니까 요 자리 1,730원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아랫거리로 이게 십자양봉으로 좀 옆으로 횡보해주면 아마 1730원 터치하고 요 자리에 저항 맞고 밑으로 좀 더 하락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락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락 안 하고 여기서 뭐 1730원을 뚫어가지고 위로 뭐 2000원, 2300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횡보 나오면 이제 1400원 손절 잡고 1730원 자리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보성파워텍인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 요런 하락 추세를 지금 하락 패턴, 하락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모양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거를 좀 주봉을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구름 매물대 일목균형표와 일목균형표 요 상단 자리와 지금 11선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10일날 만들었던 이 캔들의 시가 라인을 절대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세력끼리 똑같이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 같고, 6월 3일날 이 6월 첫째 주에 음봉이 12%짜리가 나왔음에도 거래량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 매물들 다 소화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가 확실하게 들어있는 종목 같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61선과 구름 매물대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3,580원짜리에서 매수 자리 잡으시면 충분히 반등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반등폭 세게 나오는 거
단기적으로 단타 정도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920원, 3,92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10%에서 15% 정도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기술인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요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런 하락 패턴. 하락 추세 이후에 하락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6월 27일 날 이 아래꼬리 양봉이, 오늘 아래꼬리 양봉이 좀 마음에 들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61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손절하게 되면 마이너스 7% 8%고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이제 못해도 2350원 이상, 정말 잘 간다고 하면 뭐 255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요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면 255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사실 20%고 밑으로 내려가면 7% 8%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한 1대2 정도 되는 자리고, 그리고 주봉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게 11선짜리 지지라인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도전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해볼만 해요. 손절 잡고 매매해볼만 한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2550원, 손절 나오면 1980원, 손절, 이렇게 딱 이 두 라인만 잡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전주가 움직이면 원전주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도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인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차트는 아니고요. 이제 월봉상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큰 하락 추세를 지금 거래대금 매집봉 2번이 나오면서 유의미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큰 패턴의 상단 저항은 요 자리, 상단 저항은 제 생각에는 7,000원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100원 자리까지 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의 주봉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선 하단부 자리만 손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4,900원,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한 10%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30%짜리거든요. 그래서 손익비 외도 1대3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요런 그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폭염이고 하면은 더 또 수혜를 좀 받고 홍수가 이제 또 나잖아요. 장마철이기 때문에 또 장마철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실시간 생방송에서 효성 OMB 한번 매매해보라고 했었는데 오늘 좀 10% 넘게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6월 17일날 그 장마 관련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렸고, 이거는 충분히 8,010원 이상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16%짜리 장대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두 라인을 전부 다 돌파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준 모습인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언제 이렇게 깜짝 상한가나 깜짝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가진 지금 시장에 이런 모양의 주봉과 월봉을 가진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매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목표가 7,100원 이상 보시면 되고, 이제 손절 라인은 주봉에서 4,92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종목 알아봤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좀 그런, 그러니까 내일 당장 시장이 위험하다, 지금 시장 자체는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매년 한 6, 7, 8월 달은 우스갯소리로 이제 세력들도 휴가를 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막 이제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사실. 그러니까 6월, 7월,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회사원분들도 휴가가 많고, 그리고 이제 세력들도 어쨌든 휴가를 간다, 뭐 이래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투심이 많이 없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명절 지나고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되면 산타 랠리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전념을 하시고, 그러니까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산타 랠리를 기다리면서 좀 나의 그 주식에 대한 그런 이제 기준을 좀 레벨업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